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전문적인 수술이죠. 가장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서 기능적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암센터로 오십시오. 먼저 환자가 처음 내원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일단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입원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암의 진행 정도 혹은 전이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서 병기를 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 다학제 교수님들이 모여서 치료 방법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가능하다면 수술적 치료에 절제술, 재건술을 주 치료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기암의 경우에는 기타 다른 치료를 배제하고 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완치를 얻을 수 있고 진행암의 경우에는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모두 함께하는 병합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술적 치료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학제 과정에서 각 과의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수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강점은 이 절제술과 재건술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합병증이 적고 성공률이 높은 것이 우리 병원의 강점이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입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통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7, 8주 정도 하는데 대부분 통원 치료가 많지요. 근데 수술한 이후에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으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 자체만 해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최소 4주 정도 또는 8주까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조금 더 환자분들을 생각해서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김경주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전 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암 절제라는 게 그 암이 보이는 그 부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조금 더 넓게 정상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 넓은 부위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변 조직에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이 퍼져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재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술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환자분을 수술하기 전에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를 반드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향후 환자의 추가적인 치료, 방사선 치료나 혹은 재발이 있을 때 다시 수술할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암세포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서 기능적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를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고민해서 수술실에서 그러한 고민의 결과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 암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기능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어떤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후두암, 구강암의 경우에는 입을 통한 경구강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상처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우수한 그러한 수술 성적을 보일 수도 있고 로봇의 시야를 통해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까지 확보되어서 두경부암의 어떤 조기암 수술에는 로봇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환자 수술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는 환자는 상악동, 우리가 상악동이라는 거는 코 옆에 안쪽에 뼈 상악골 안에 생기는 암을 우리가 상악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 아래쪽에 있는 상악암이 진단되어서 다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8차례 이상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재발을 해서 결국 한쪽 눈까지도 완전히 암이 전부 침범해 버린, 그래서 오른쪽에 눈 시야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안면 기형이 남을 정도로 암이 바깥쪽까지 튀어나온 그 환자가 이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고, 저희 병원에서 한쪽 안면 전체 절제술과 그리고 우리 서희석 교수님께서 재건술을 시행해서 안구를 포함한 한쪽 안면을 모두 절제하고 그리고 재건을 통해서 덮어드리고, 그리고 환자분은 눈이 그려져 있는 안경을 쓰고 사회생활이 가능했던 그 환자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두경부 암 제거는 환자의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본인의 몸에서 피부, 살 등을 떼어서 제거하는데요. 주로 우리가 팔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허벅지, 가슴 등의 조직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설암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왼쪽 팔목에서 피판을 떼어서 혀를 만드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조직으로서 나중에 기능이나 미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유리피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리피판 재건술이란 것은 결선 부위에 떨어진 곳에서 혈관을 포함한 피판을 완전히 떼어서 결선 부위에 옮겨놓고 아주 성냥개비보다 더 가는 이러한 혈관을 미세현미경을 보고 연결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전문적인 수술이죠.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팔뚝의 피판은 혀의 점막과 동일하게 되면서 기존의 혀 모양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최근에 했던 수술로서 이 혀와 턱뼈, 그다음에 피부에 있는 이 겉에 피부까지 암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환자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비인후과 교수님께서 다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여러 조직이죠. 동시에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피판을 하는데도 7, 8시간 걸리는데,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2가지 피판을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다리에 있는 뼈와 피부를 같이 이동을 하고, 허벅지에 있는 피부를 동시에 떼어가지고 목에 있는 혈관을 이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아침 8시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3시에 끝난 이러한 수술인데,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지금 2년 반까지 현재 잘 살고 잘 먹고 말하는데 이상이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어려웠던 수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경부 암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말씀드렸듯이, 두경부 암은 굉장히 복잡한 부위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따라서 치료도 매우 까다롭고 초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센터로 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경부암 환자들은 음식을 드시거나 호흡을 하시거나 발성을 하시거나 하는 기능적인 장애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이 단지 생명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두경부암을 치료 후 재발을 하는 경우, 재발암 환자분들은 사회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기가 또 진행될수록 안면부에 돌출되는 암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국내에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 더 이상의 어떤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충분히 했고 수술적인 치료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암센터로 오십시오. 가장 국내에서 그런 진행암과 재발암의 경험이 많은 저희 센터 의료진들이 적절한 절제와 재건을 통해서 환자를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전체적인 치료 과정을 저희 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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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